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LS 일렉트릭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를 좀 잘 보내셨는지는 모르겠네요. 네, 긴 연휴였죠. 거의 한 6일, 7일 정도가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오랜만에 좀 개장을 했는데, 우리가 쉴 때, 그 중국에서 이제 딥시크라고 해갖고 이 이슈가 나오면서, 미장이 한번 그냥 출렁거렸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회복을 못 해주고 있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시장이 개장이 되다 보니까 한국 시장도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가 쉬지 않고 다이렉트로 맞았다라고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밀려 내려갔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쉬고 있는 동안에 미장이 얻어맞고 그걸 어느 정도 회복하고 좀 안정화 단계까지 들어가려고 하는 구간 라인에서 우리나라가 개장을 했으니 요 정도 얻어맞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은 딥시크가 뭔데 라고 했을 때 그냥 우리나라 챗 GPT 같은 거죠. 미국에서 만들어놨던 그 GTP 같은 건데 GTP 같은 건데 얘네들이 100만원을 투자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중국은 그냥 10만원만 투자해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챗 GPT 같이 AI 관련돼서는 빅테크들이 진짜 막 몇십조 원을 투자해갖고 만드는 그런 거기 때문에 스타트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소형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기술력을 갖고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있다라고 해도요, 결국은 자본금에 딸려가지고 얘네들은 이 대기업들처럼 이걸 투자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딥시크라는 회사가 이 기술을 발표를 했는데 결과물은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근데 이 비용이 얘는 100만원, 얘는 10만원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도 한번 만들고 싶은데 애플, 구글 뭐 이런 애들 투자하는 거 보니까 막 30조, 40조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해. 그런데 나는 돈이 이게 없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거에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을 투자해서도 동일한 성능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은 포기했던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조금 움직이겠죠. 근데 이거는 그 AI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전력전선을 보고 있는 LS 일렉트릭인데 얘네들은 어떤 영향을 좀 받고 있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부분이기 때문에 액식냉각, 반도체, 유리기판, 전력설비, 전선, 그 다음에 뭐 원전 이런 애들 싹 다 밀려 내려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건데요. 이게 그 저비용이기는 합니다만 그 비용 문제와 맞물려서 저전력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공식 채널을 보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에 좀 저희가 이 공식 채널에서 에너지, 전력설비, 전선 이런 애들 왜 밀릴까라고 했을 때 저비용도 저비용이지만 저전력도 딥시크가 가져온 하나의 변화다라는 거죠. 기존의 AI 모델 대비해 갖고 전력 소모가 50에서 75%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게 낫겠죠. 미국 A사의 이 AI 모델 같은 경우는 에너지를 100을 먹는데 이 딥시크 같은 경우는 여기 대비해 갖고 25에서 50만 먹는다라는 거죠, 에너지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전도 그렇고 전력 설비라든지 전선 이런 것들을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 AI의 성장에 의해서 또는 뭐 데이터 센터들의 설립에 의해서 전력을 먹는 하마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전력이 많이 필요해 라고 했는데, 이 딥시크의 기술력만 따지고 놓고 보면은 지금 현재 보이는 것보다 많게는 4분의 1이고 적게는 2분의 1 정도는 더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전력 소모를. 그러다 보니까 이거 내가 급하게 원전을 안 지어도 되겠는데, 내가 급하게 전력 소비라든지 전력 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이 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오늘 뭐 LS 일렉트릭도 많이 밀리긴 했지만 얘만 밀린 거는 아니고 J 일렉트릭, 세명전기, 뭐 LS 일렉트릭, 그 다음에 일진전기, 제롱전기 이런 애들이 싹 다 밀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 딥시크가 과연 그 기술력을 그대로 발표했던 거 그대로 유지하는 거냐, 그거에 대한 의문은 좀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의 빅테크를 운영하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 또는 많은 CEO들이 언급을 하기에는 저 표 하나만으로 내가 믿기에는 조금 어렵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더 10분의 1보다 더 적은 금액을 투자해서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도
지금 가우뚱거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는 저 표에서 저기에서 발표했던 저 숫자만으로는 미국이 우리가 중국한테 졌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저거는 진짜로 과대평가되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뭐 어찌되었던 간에 오늘 당장에서 반응을 했던 것은 에너지라든지 원전들 또는 전력 설비, 그러니까 전력을 좀 전기를 많이 먹는다라는 그 데이터 센터가 딥시크의 기술력으로 절반에서 뭐 4분의 1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당장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지금 에너지들이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오히려 저한테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려 내려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번 조금 도전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도전하셨던 분들 단기간에 올라와서,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노려본다 해서 여기서 매도는 못했을 거예요. 25만원을 조금 깔끔하게 돌파했으면은 한 절반이라도 정리했을 건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물량은 뭐 그대로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라인에서 이런 식으로 추세가 전환됐고 이 안에서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여러분들 눌림에서 도전을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좀 중요한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도 올려놓고 있거든요. 이것만 놓고 보셔도 정말로 도움 많이 될 거니까 아직까지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들어오셔서 활용을 해보시고, 저 영상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면은 어렵지 않게끔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 신년맞이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기는 했는데 오늘이 또 1월 31일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워요. 뭔가 마무리하기도 좀 그렇고 좀 아쉬워서 저희가 하루 정도만 여러분들한테 더 열어놨으니까 나는 설 연휴 때문에 정신없어서 그냥 지나갔는데 이런 기회가 있네, 이번에는 꼭 잡아야지 하시는 분들은 꼭 들어오셔야 됩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다음 달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